그래서 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인이 살해법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낙태법 폐지는 낙태를 마음대로 허용하자는 이 폐지 운동은 정인이 살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국의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 붙인 현수막 그 시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차별금지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보셨죠? 한국 민주당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얘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하면은, 남자가 여탕 가고, 남자 며느리 될 거고, 그래도 말을 못하는 여자 사회 데리고. 여자 사회 될 거고. 근데 자기 엉덩이는 만지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낙태죄 폐지, 이거는요, 태아 간편 살해법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정인이 살해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정의당이 자기가 진보라는데, 그 진보가 아니고 그 살인마 집단이고, 맞습니다. 네. 진보가 아니라 변태예요, 변태. 맞습니다. 변태 살인마 집단이지. 그게 무슨 그겁니까? 얘들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자기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는가 봐요. 예. 서로 사람들 보고 서로 붙어서. 예. 서로 그러니까 붙어서. 얘들은 자기들을 안 지키면서 남만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혹 말에 하면 아까 네. 그 오뎅 속에 네. 그 손소독제를 뿌리고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국민의 어이가 없는데요. 알코올 그냥 먹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왜 어디 나오면 다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 다 중국 그 정치자금 받아 먹었고, 중국 공산당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미 국방부 D&I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그 중공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런 플래카드를 달았는데, 기독자의 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전국에 붙여놨는데 대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떼라고 구청에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는 게 없잖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중공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일체 안 받는다, 이렇게 그냥 선언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지, 이건 우리 정당법 37조에 따라서 30일 동안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나 잘하지, 저거나 잘해요. 자기나 잘하면 되지. 아니, 추미애가 중국 2017년에 추미애 당대표가 중국 공산당 정당 세계 정당대회 가가지고 기조연설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양정철이를 가서 민주연구원하고 민주연구원장하고 중국 당교하고 정책 협약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왜 남이 붙여놓은 걸 때라 말아? 우리가 안 받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웃기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되죠. 양성평등.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은 남성, 여성인데, 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성평등이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데, 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중성부터 해가지고 다른 성이 나오니까. 이번에 차별금지 법안에서 그 제3의 성을 법률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성을 법률이 창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여성이 아닌 개인, 정체성에 따른 성을 인정했어요. 아까 그 정의당의 그 대표가 성추행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성평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정의당은 저거는 반헌법적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젠더라는 건 사회적 성을 말하고, 우리가 영어로 SEX 이 부분은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성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기본 성격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뀝니까? DNA가 남성, 여성 간에 바뀔 수가 없는데, 트랜스젠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기 절단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어디 바뀝니까? 이거를.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라고 한글 명칭으로 쓰고 영어로는 Administry of Gender Equality 아니,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위민 없어요. 저 보세요. 작년에는 위민이 있었습니다. 저 뭐- 작년까지는. 젠더 이퀄리티 패밀리 그러니까 저거 패밀리가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이렇게. 그리고 돼 있습니다. 저건 성평등 가족부예요. 예,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 가족부 같으면은 뭡니까? 우리는 양성인데 성평등은 제3의 성이 있으니까 저 여성가족부 자체가 반헌법적 기관이 되는 겁니다. 저거 해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거 네. 1조 10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저거 없애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근데, 예. 뉴질랜드 정도 아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난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썼는데 여성가족부 있는 동안 계속 지금 그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0.8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부서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헌법적 네,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 저기 민간에서 네. 일 못하고 성과 없으면 자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안 자르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망하죠. 그 지금 그런데 여성 관련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래 가지고 여성 관련 예산이 34조 9천억 그 저기 여성가족부까지 하면은 35조가 넘죠. 36조 500 뭐 몇십억입니다. 그러면 이 36조를 갖다가 그 애 낳은 집에 출산 장려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직접 지원하면 애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35조 8천억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1년 35만 명 낳다가 작년에 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0만 명으로 우리가 35조를 나누면 매달 900만 원, 930만 원 정도가 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예. 매달 900만 원씩 주면 여러분 애 안 낳겠습니까? 예. 노산이라도 다 낳으려고 할 거고요.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출산하려고 할 겁니다. 매달 900만 원씩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여성 직장에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육아에 매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명 나면 200만 원씩만 줘도 3명 나면 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지급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돈을 쓸데없는데 성평등, 즉 이 동성애와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데 그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엉덩이 좀 만졌다고 해가지고 사퇴하고 난리치고 네.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은 성평등, 성차별 반대한다고 하면서 정당이라는 공당에서 그것도 현역 의원 간에 이렇게 벌어진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성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하는 일 보면은 여성 인권 양상하는데 그 경찰이 더 잘해요. 경찰에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 보호 경찰이 더 잘하고 그럼 뭐 여성 복지는 복지부에서 하면 되고 맞습니다. 그 우리 헛돈 쓰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출산율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1년에 그 2017년 보건복지부 복지 예산이 작년 올해거는 제가 확인한 작년 예산이 한 270조 됐습니다. 네. 우리 전체 예산의 40%가 되는데요. 네. 교육 예산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에서 미군 주둔비를 1조에서 5조로 늘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 예산으로 그냥 나눠주는 돈이 207조인 거예요. 그죠. 물론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복지 예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방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270조 중에 5조 떼주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36조 가지고 우리 병사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도 맞습니다. 10조가 안 돼요. 장기 지원은 지원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군대 가면은 뭐 집도 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병력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것도 그러고 20대 한창 원기 88 실업률도 해소가 되고 팔팔할 때 여자친구하고 해가지고 자기 직업이 해결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애 많이 놓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논하겠지만 우리 국방과 관련해서도
대체 복무가 허용되는 순간 예. 우리 병역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예. 스웨덴 같은 경우가 여성 총리, 여성 국회의원이 40%가 넘는 나라가 여성의 현역 복무를 인정했습니다. 예. 네, 군사적 중립국인 스웨덴이 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내년부터는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 복무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이 군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총 안 들고 가서 유치원 가서 봉사하고 요양원 가서 봉사하면 대체 복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적당한 연령의 국민에게는 병역 복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현역 복무를 하게 되고 여성들은 대체 복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우리가 공익 요원들 하고 있는 동사무소 업무 여성들 못 합니까? 그죠. 훨씬 잘합니다. 여성들은 섬세하지 않습니까? 예. 섬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이 또 굉장히 투철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 요원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여성 병역 요원으로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역 자원이 모자라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인지 예산, 쓸데없는 성평등 위해서 하는 그 예산을 현역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예컨대 장기 복무를 하는데 혜택을 주고 한다면, 우리 병역 예산은, 병력은 줄어들지 않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우리는 실업률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까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군대 어차피 가는 거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은 그 여자친구하고 뭐 저기 결혼하겠지. 그래가지고 장기 복무하면은 뭐 집도 나오고 저 혜택 좋으면은 그냥 바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시설들이 워낙 군대 시설들이 좋아져서 뭐 얼마든지 가능. 밖에서 저기 싸움 한다고 저 어디 쓰겠나. 근데 군대 가면은 1등 전사입니다. 군대 가면 뭐 사실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맨날 게임 한다고 저기 뭘 하는데 그 드론 부대 가면 1등 병사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쓸데없는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예산 쓰지 말고 저렇게 좀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그 우리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그 자료를 보니까 낙태로 그 사라지는 아이들이 1년에 109만 5천 명, 하루에 3천 명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되는 숫자가 출산율의 한 4배쯤 되는 겁니다. 한 3.5배쯤 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인이 살해법을 만드는 이 낙태를 이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허락하자고 하는 이제 민주당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정인이를 살해하는 법. 이거는 진보가 아니고 변태입니다. 그리고 진보가 아니고 퇴보고 진보가 아니고 살인마 집단입니다. 자, 우리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영상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좀 올려놓으시고 또 이게 알아서 편집해가지고 알아서 여러분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이 나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만이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여러분의 그 자율 구독료로 그 이 방송이 돌아가니까 이 스튜디오 좋으시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전문 스튜디오가 돼서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스튜디오보다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흐르는 스튜디오라서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이에요. 뭐 그러니까는 근데 저희가 방송 그게 시청료가 광고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좋아요 구독뿐만 아니고 자율 구독료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까지 다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9시고 이거는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그 채널하고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채널 이 세 군데다 올리니까 그러면은 없애지는 못하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 없앤다면 이게 사실 전형적인 정당 탄압에 해당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은 또 이 자비 법무법인 추양인가요? 법무법인 추양 가을 햇살입니다.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 대표님이시고 중국인 사자명예훼손 제가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변호를 또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 밑에 이순호 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이 헌법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또 활동을 하니까 재판 소송하실 분이 있으면은 뭐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자문 구하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